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의 광수 옥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꼭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고민을 해보다가 댓글에 어떤 분은 옥수님처럼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셨고, 그래서 광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그런 경험과, 그리고 광수님의 태도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과거의 상처, 그리고 광수님의 어떤 위험성,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예전에 광수님처럼 행동했어요. 이제는 좀 그때 나의 미숙함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옥수님 입장이었다면 광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스탑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괴로운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옥수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광수님이 잘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냥 가. 진짜 정말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솔로 시청자층이 뭐 10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들려드릴 관점은 이제 옥수님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밀림에서 살아야 돼. 그럼 밀림이 나쁜 놈이야? 밀림에서 살면 위험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벌에 쏠 수도 있고 사자 잡아먹힐 수 있어. 그러면 사자가 나빠? 그럼 사자를 뭐 잘못된 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는 거야? 그거 잡아먹히면? 그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으로 봤을 땐 걔네들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쟤네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나 하고 조심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내가 총을 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존을 해가는 거지. 인생을 그냥 무조건 사자는 나쁜 놈 이렇게 해갖고 사자가 다가왔을 때 소리만 지르고 있어. 그리고 남들한테 저 찾아보세요라고 아무리 말해봐. 그러면 인생 꼬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삶에 있어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남을 비난하는 건 쉬워. 그리고 남을 나쁜 사람이라 규정하는 것도 쉽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이뤄 나갈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옥수님 입장이라면 목표가 있죠. 처음에는 광수님을 알아보고 싶었어. 근데 알아보고 싶었지만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통해서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가 목표잖아요, 지금은.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선택이겠죠. 그걸 찾을 수 있는 선택으로 가야겠지. 그걸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그 장면이 있죠. 술 취한 상황극을 해보자라고 이제 광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이걸 왜 했을까? 이것부터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술 취한 상황극을 하자는 광수님의 심리가 거절을 했던 옥수님을 약 올리고 더 괴롭히고 압박하려는 의도였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광수님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노력? 일단 이거를 생각해보면 술에 취한 상황을 빌었다는 건, 실제로 술에 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술에 취한 자기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일종의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술에 취한 모습을, 그런 상황극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의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상황극을,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술 취한 상황극을 해야지 이건 아니고, 술 취한 상황극을 떠올린 그 과정에 광수님의 어쩌면 일종의 의식 밑에 차원일 수도 있겠지. 맨정신으로는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옥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와서 야 미안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전화번호로 긴급 번호 눌러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어쨌건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근데 이제 광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그 얘기를 한다고 판단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수님 잘했다고 지금 두둔하는 거 아니야. 이 심리를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어, 동네에. 그러면 호랑이에 대해서 습성을 알아보자고 했을 때, 지금 호랑이 두둔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실은 이 마을에서 퇴출시켜야 돼. 굉장히 방해되는 인간이거든. 왜냐면 진짜로 대처할 방법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잘 대처 방법을 생각해야지.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숨는 것도 방법이야. 아니면 그 동네 내려온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 뭐 총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 어떤 다른 먹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퇴출하는 건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애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그 마을을 망치는
사람이지.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을 망치는 발상이죠.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을 해야지. 광수 씨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전달할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재밌게 전달하는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도 유쾌하게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지난 실수를 덮으려는, 극복하려는 의지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옥순이 입장에서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하죠? 내가 분명히 거절을 5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진짜로 광수 씨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사과를 하러 왔어. 그러면 옥순이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이렇게 5번 거절했더니 지금 술까지 마시고 주치폭력을 하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광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상처받은 게 아프니까 와가지고 사과를 하려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지금 뭐예요? 경찰 부를 거야, 이러면 광수님은 거기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수님이 잘했다, 이런 방향이 좋은 방향이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광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 어떤 대처를 위해서는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비난만 해보는 건 좋지. 그건 근데 우리 인생의 독이야. 내가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1차원적인 생각을 누군가가 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같이 얘기해줘. 그럼 나의 이런 과학적 사고나 뭔가를 분석하고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줄겠죠. 그 마을에서 전부 호랑이 나쁜 놈이라고 다 같이 외치고 있어. 우리 한 명씩 잡혀 먹히겠지 뭐. 어쨌건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봅시다. 광수님과 옥수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 심리, 광수님의 심리를 먼저 좀 이해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뭘 해서는 안 되냐, 이거를 각각 얘기를 해볼 텐데, 방금 우리가 그 술 취한 상황극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그 방금 상황극에서도 광수님은 내가 한 번의 실수를 이걸로 해서 좀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어쨌건 선이야, 좋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상대 심리, 광수님 같은 분의 심리는 내가 지금 하는 게 선의와 사랑이라는 일종의 착각이죠.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사랑은 상대도 느낄 수 있어야지. 물론 사랑은 내 것이지. 근데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건 착각이지. 그리고 저 선이라는 게 문제가, 내가 선의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리미트가 해제돼요. 이건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돼. 자연스러운 행동은 좋지. 근데 내가 어떤 걸 선의로 해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일 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게 옳은 일이 돼버린다고. 오히려 내가 확실한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행동을 막아서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미트가 없어져. 그래서 선이니 정이니 어쩌면 세상을 뭐 더 개선하려는 이 의지를 있는 건 좋아. 근데 이거를 너무 내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위험해. 조심해야 돼. 가까이 안 가, 난. 그래서 내가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건 저런 선의와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를 일단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일 의도다,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 물론 가끔 그런 미친놈들 있지. 그런 범죄자들이 있죠. 범죄자들을 기준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니까. 지금 대처법은 어쨌건 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일 수 있어요. 정말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지. 그건 근데 어떻게 보면 극소수니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한 대처법은 나중에 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관련된 케이스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는 선의에서부터 출발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죽이려고까지는 아니지만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해요? 하면 상대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선의임을 더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상대한테, 나한테 그러면 더 노력해보세요라고 상대는 착각해버려. 지금 여기서도 두 번째는 노력하면 된다는 일종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광수님의 마음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노력하라는 신호라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도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의에서부터 출발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한번 가진 거를 빼앗겼다는 일종의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이 나랑 연결됐었다고 착각했거든. 근데 물론 그것도 착각이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나 혼자 더 많은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처음 봤을지도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우린 서로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이미 한번 내가 상대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거절을 당하면 그걸 빼앗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고.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건너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죠?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우리는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뭐 호랑이는 그런 걸, 광수의 마음이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고 출발하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 잘못된 의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문제 틀리면 오답노트 적어서 이 부분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표를 지금 바꾸지를 못했어. 왜냐면 내가 한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했거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미끄러지니까 다시 거기로 더 간절히 올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미해결이래.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다시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광수 옥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과 이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생각나, 더 후회되고.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됐었는데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관계가 깨졌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걸 돌리고 싶어. 실은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지팔직권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어. 왜냐면 내 잘못으로 뭔가 얻었던 행복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말이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광수님, 그러니까 저 상대편 마음속에는 매몰 비용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자기 나름으로 노력도 하고 이렇게 나를 매몰차게 구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버려.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하죠. 아니 내가 지금 상대한테 더 노력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 동안 나도 괴로웠는데 나는 더 괴로웠는데 무섭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매몰의 과정에서 그 매몰에는 나의 마음의 매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걸 빼앗겼다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의 착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건 뭐겠어요? 여기서 이거는 제가 쉽게 현숙님 편에서 거절의 기술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 영상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바꾸긴 했는데,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실은 두 가지 타이밍이 있어. 하나는 상대의 마음이 커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그런 제3자의 압박이 들어가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여론이 잘못 형성되면 이 사람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고 나한테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나밖에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와, 기대해. 이렇게 내가 표현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나한테 의지하죠? 그렇죠. 그게 맞는 생각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비빌 언덕이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뭔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좋은 리액션을 해줬던 사람이 이 사람뿐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안에서, 그 풀 안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차가운 리액션을 얻게 돼.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과거에 자기를 따뜻하게 해줬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옥순이죠. 옥순 씨의 기억이 더 강화돼요. 그걸 돌리고 싶어져. 그래서 저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단호한 거절을 한다고 해도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게 상대를 위해서 좋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좋아. 그리고 마음이 커지기 전에 하는 것도, 마음이 커지기 전에 했죠, 옥순 씨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커지기 전에 상대가 거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절을 해야 돼. 그러면 왜 마음이 커지기 전에 해야 돼요? 위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이 사람의 시간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 번 가졌다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내 거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을 때의 마음과 무언가를 잃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잃을 때 마음의 이 고통이 크게 훨씬 커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런 기쁨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잃지 않기 위해서 움직일 때 훨씬 더 에너지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가졌던 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 에너지가 커. 그리고 그 잃은 것이 내가 노력을 덜해서라고 착각해버리고 이거의 원동력이 선의가 돼버리면 이거는 진짜 리미트가 해제되지.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쭉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장에 잡아야지. 그리고 극단적인 데까지 흘러가는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광수 씨는 그렇진 않고 아직 경험 부족에서부터 일어난 거니 아마 이 나는 솔로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셨을 거예요. 스스로도 깨달았고 아마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내 기대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는 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고 상대의 마음이 커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러면 옥순 씨는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상대가 느낄 만큼 단호하게 이게 필요해요. 여기서는 돌려 말하지 않되 무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거는 뭐 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단호함에는 제스처도 있어. 내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좀 더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날 그 고기 먹거나 그 차 안에서 정도에서는 저도 다른 사람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이 똑같아도 예를 들어서 뭐 눈 피하고 이렇게 웃거나 머리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상대는 착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착각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줍어 아예 몰라요. 나 다른 사람 만날지도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니고 그건 모르죠. 나를 좋아해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구분을 못해. 아니 물론 나도 구분하고 여러분도 구분하죠. 근데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말해야 돼. 딱 자세 잡고 상대 얼굴 보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여기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숙님 같은 경우는 저런 단호함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신도 이해하고 당신이 최고이나 라는 식으로 하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소는 짓되 웃으면서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만지면서 아니면 그냥 자세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러지 않았어. 말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돼. 단호하게. 이 사람과 대등한 위치에서 나는 내 의사를 전달한다가 돼야지. 지금 내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지금 그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그렇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명분인데 이거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명분이 없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십기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철님이죠. 상철님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상철님이 이제 미국 생활이나 미국의 이제 아내 가족들과 자주 만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풀어나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철님도 현숙님을 응원하잖아요. 옥순님 입장에서 이제 타이밍을 먼저 생각해보면 타이밍은 첫 번째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가 단호하게 얘기해서 괜찮은 타이밍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건 어려워. 나여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말하면 상대가 이해하겠거니 생각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옥수님이 더 단호했다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캐치하기는 힘들고 옥수님이 단호할 수 있었던 가장 최적의 시간은 떡볶이 먹는 때였어. 그날 밤이었죠. 왜냐면 그날 밤에 광수님이 자기 말을 왜곡해서 이해했다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거절했다고 이 사람이 의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게 혹시 거절이에요? 라고 광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나한테 빠지면 못 태어나는데 빠지지 마요. 이게 실은 약간 거절의 의미를 담은 드립인데 옥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광수님한테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긴 됐죠. 다른 사람 만나보라 이런 의미도 전달이 됐는데 광수님이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정확한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럴 걸 다시 물어봤을 때 그게 내가 거절이 어렵고 거절이 압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절은 힘들지. 나도 힘들어. 뭐 거절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편안하게 재밌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실은 맞아요. 제가 다른 사람 좀 더 만나보고 싶고 제가 광수님과의 데이트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얘기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성적 호감이 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 이게 옥순 씨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뭔가 옥순 씨의 힘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옥순 씨 같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특히나 20, 30대의 경우에는 많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수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상대가 말한 것을 가지고 명분으로 삼으면 더 좋죠. 광수 씨한테 예를 들어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거리 문제도 있죠. 그래서 항상 온다고 하고 SRT를 타고 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미안하고 부담돼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계속 나에게 부담을 주다 보니 이성적 호감은 진짜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걸 나는 여기에서 솔로 날에서 목표로 가지고 있다. 내 목표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명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여기 광수님한테 어떤 명분을 댄다고 해서 그게 막
확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한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십기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명분이 됐었으니까 더 확실하게 먹힌 거지만, 이제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맞추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상대에게 어떤 단호한 거절을 해야 돼요. 상대가 그래야 납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의 단호함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기에 단호함이야. 그래서 그거를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기준을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떡볶이 먹을 때 이 사람의 질문을 보고, 아, 내가 차 안에서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긴가민가는 하지만 얘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떡볶이 먹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때 광수 씨의 카운트는 옥순 씨랑 똑같이 올라간다고. 아, 이 사람이 차 안에서도 어느 정도 거절이었고 여기서 지금 확실히 거절했구나. 그런데 옥순 씨가 거절해놓고 미안하니까 다시 또 뭔가 상대를 다독이거나 위로하는 말을 해버려. 그때 떡볶이 먹을 땐 뭐였어요? 느낌표 아무나 안 주는데 라거나, 광수 씨의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면들을 위주로 해서 돌려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면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못 만나겠어요라고 명확히 얘기해야 돼. 그 워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성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돌아올 때 이성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가야 돼. 그래서 이성적인 관계로 가지 않을 거예요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여기 안에 맥락 안에 들어있지. 근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면 그 안에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당연히 미안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나의 이상형이 진중함과 그런 재밌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진중한 모습과 그런 유쾌한 모습들이 참 좋은 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해. 좋은 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명분 때문에 나는 이성적인 호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얘기를 해본 것으로 일단은 충분히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나를 고른 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나는 아까 그 말을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좀 한편으로는 아쉽다. 이 말을 다시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관계로 가긴 좀 힘들 것 같다. 이 정도도 실은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를 떡볶이 먹을 때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 왜냐면 그때 광수 씨가 긴가민가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타이밍이죠. 최대한 빨리 해야 돼. 내가 캐치한 순간 빨리 해야 돼. 근데 그 떡볶이 먹을 때 못했어요. 옥순 씨가 그걸 못했어. 왜냐면 광수 씨가 어느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그리고 느낌표, 따옴표 뭐 이런 얘기 할 때, 아, 그러면 따옴표네 이렇게 했을 때도 실은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표정으로 응?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캐치할 수 있지. 우리는 그걸 캐치할 수 있지. 근데 광수 씨는 그걸 캐치하지 못했어요. 응 할 때도 자기 말에 빠져서 자기 얘기를 해버렸어. 실은 상대 표정을 살필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표정 못 보고 지금 저 말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야. 지금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봐 지금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광수 씨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근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어떤 일을 하거나 안 했을 때 거기에서 연관되는 변화나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광수 씨가 좋은 사람이었어도 좋았을 거고 광수 씨와 얽히지 않았다면 좋았겠지. 근데 지금 옥순 씨가 생각했을 때 광수 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얽혔어.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얽혔어.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생각해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너무 진부한 말이잖아요. 요즘에 뭐 속담 잘 말하지도 않잖아.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비난하고 있을 거야? 사람들한테 같이 비난하자고 사람들 모을 거야? 호랑이 도시락 싸줄 것도 아니고 도시락 싸주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사고방식을 좀 바꾸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는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같이 비난해주는 사람, 위험은 같이 감수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같이 비난해주는 사람, 그 순간에 마음은 편하겠지. 내가 적이라고 규정한 사람을 같이 비난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야. 내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될 것. 이 첫 번째는 이것은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해놓고 상대가 이렇게 슬퍼하면 약간 또 상대를 살짝 좀 또 미안하니까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뭐 드립을 쳐가지고 또 기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싫잖아요. 거절하는 건 나쁜 사람 같잖아. 나도 거절 당하는 거 되게 싫고. 그래서 그런 압박에도 약하고 타인이 날 거절하는 거에도 약하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실은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상대가 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어떤 현실을 얘기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누군가 나를 지적해. 그럼 나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버리지. 그래서 실은 사회생활을 되게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인드기도 해요. 뭐 옥순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면 오히려 상대를 어느 순간부터 수동 공격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여지를 안 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 기준에서 여지를 준 게 돼. 느낌표 발언도 그랬지. 느낌표 발언 자체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했고 연인으로서 관계는 이제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상대가 이해했다고 가정하면 느낌표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관계로 그래도 당신에게는 뭐 좋은 면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의도였겠지.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는.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기의 현숙님이 상철님을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내 단호한 적절한 타이밍에 단호한 명분으로 거절이 상대에게 전달됐을 때 가능한 얘기야. 근데 떡볶이 먹을 때 그런 말을 함으로써 광수 씨는 카운팅이 줄었고 옥순 씨는 카운팅이 는 상태인데, 그거는 내가 지금 너무 내 기준에서 나의 좋은 모습으로 남기려는, 그 압박을 피하려는 일종의 약간 회피적 성향에서 나온 결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이야기인데,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나쁘지. 당연히 나한테 나쁘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 내가 굉장히 상처가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건 참 어느 기수에서나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10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10기 영자님이 영철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영자님이 이렇게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왜 영철님 편을 드냐는 거야. 그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 누구 편 든 게 아니거든. 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때 영자님의 목표는 영철님의 마음을 얻는 거였잖아요. 현숙님의 목표도 영철님의 마음을 얻는 거였고, 그러면 내 목표에 따른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거지. 그건 뭐 나한테 맞지 않아요. 나는 옳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 편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편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내 편은 없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거든. 아니, 물론 근데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영자님은 그걸 토대로 많이 또 깨닫고 또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발전이 생겼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나에게 독이 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영자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자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왜 편드냐는 관점으로 가면은 문제가 돼. 내가 뭐 호랑이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호랑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호랑이에 대처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 왜 호랑이 편듭니까? 사람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호랑이를 왜 편듭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이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단호하게 이 사람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내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막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 이 상대가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아니면 이 상대가 지금 선의에 의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는 건가?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경험이 없어서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 상황인가? 이런 게 상대에 대한 이해고. 근데 여기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상대는 사이코패스, 나쁜 놈.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제대로 공격을 안 해서 그렇구나. 공격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물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무례한 태도를 보낸다, 아니면 상대를 공격한다,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단호한 거절이 전달이 안 됐어요.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공격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인다.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 이 노력이 상대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이 노력을 통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고 밝은 리액션을 해줬던 그 상황으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버린다고요. 저런 무례함이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했구나. 그러면 사과해야지. 그럼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로 상대를 이끄는 행동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상대를 아예 차단하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단하고 안 볼 거면 그 타이밍이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 없어. 그리고 상대를 나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게 이제 내 기준에서 상대가 이 정도면 알 거라는 생각. 이 정도 거절했으면 실은 상대가 자연스럽게 그냥 딴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 안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뭐 그러지 않겠어. 이런 말로 충분히 그렇구나. 이 사람이 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은 상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차에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충분히 전달을 했어. 나라면 그렇게 됐으면 거절하고 느꼈을 거거든. 그래서 전달했는데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 어떤 얘기를 할 때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해서는 안 돼. 서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받아들인 게 완전히 다르거든. 특히나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싶어 해. 그 의지가 있어. 좋게 해석하려는 의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추상적이고 중의적인 식으로 풀어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내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위험한 말이 돼버려. 그래서 내 의사를 좀 선명한 단어로 명확히 전달해야 돼.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타이밍 단호한 명분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솔로나라에 나오신 걸 토대로 광수님은 아마 엄청나게 반성을 할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근데 다음 회차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냥 마지막 얼굴 맞대고 하지 말고 그냥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아유 미안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말하고 약간 장난스럽게 그냥 어차피 다 같이 모인 상황이면 그냥 그 정도로 말해도 그냥 충분히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실은 없어져 주는 게 제일 낫지. 근데 여기 솔로나라는 없어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리고 싶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돼. 이미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관계가 뭐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아. 그리고 선이라면 상대를 더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내 존재 자체가 상대를 괴롭게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실은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이거는 광순유 씨도 타이밍이 굉장히 늦은 거지. 상대한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상대한테 즐거움을 주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야. 나는 지금 굉장히 상대의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요. 내 이런 워딩도 마찬가지고. 고마워요라는 말조차. 그래서 저 선의를 진짜 빛을 발하려면 내가 원하는 선의가 뭔가? 상대와 관계가 잘 되는 거겠죠. 상대랑 사귀는 거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상대와 사귀는 것.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목표가 됐어요. 이 목표는 이제 접어야 돼. 그러면 지금 완전히 본심까지는 아니어도 겉으로 포장된 것 중에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잖아요. 그건 뭐야? 상대가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이잖아. 그러면 이게 선이겠지. 이게 지금 남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럼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광수 씨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내고 그동안 미안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근데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건 나의 의도는 아니었고 이게 내가 너무 나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실수였어. 다시는 뭐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너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도 보낼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것조차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나 지금 실은 마지막 그 예고를 못 봤거든. 그 끝에 내가 놓쳤나 봐요. 내가 왜 놓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그 예고에서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 보니까 광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서 내가 다른 거 메모하느라고 보느라고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건 광수님이 다시 이렇게 찾아간다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지. 옥수님은 이제는 그 분노에서 불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텐데 광수님은 상대가 나를 무서워할 거란 생각은 못해. 왜냐면 내가 선이니까.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갭 차이고. 그러니까 옥수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겁을 준다? 이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저런 심리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선의로 이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이런 선의가 있으시군요. 하지만 이 노력은 나한테 상처가 되고 내가 진짜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한 건데 이렇게 또 찾아오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 불안함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예요. 라고 말하면 이걸 납득하기는 힘들어도 이해는 할 거예요. 광순이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상대가 이제 더 오는 상대다. 그러면 얘는 지금 아웃라이어지. 평균에서 벗어난 인간이지.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어른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어린이의 미숙함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대처하는 게 수월해져요. 애들도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 잘한다 예서 나 한두 대 때릴 때 뭐 그래 애니까 그랬다가 많이 때려갖고 아프면 그제서야 혼을 내. 근데 그 아이들은 실은 그 혼이 일종의 보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 못하건 지금 뭐 괴롭히건 내가 부모를 괴롭히건 어른을 괴롭히건 반응이 없다가 혼내는 걸로 반응이 왔어. 그러면 무풀보다 악풀이 된 거야. 그러면 무풀 상태보다 나으니까 그 악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꾸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단호하게 이 아이한테 확실하게 말을 하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됐을 때도 단호하게 말하고 더 이상은 없다. 내가 이런 어떤 더 이상을 하면
내가 아닌 공권력의 힘을 볼 거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가능한 말이겠지만, 물론 여기 솔로나라에서 광수님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반응이 없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과한 행동을 했을 때 뭐 슬퍼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그런 반응, 막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나,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조차 이 사람과의 연결의 끈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돼요. 뭔가 가능성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돼. 항상 차분하고 단호하게 어느 순간이든,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내가 대처하지 않아도 돼.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과 단호함이에요. 명분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십기 현숙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그래요. 이게 또 콘텐츠의 의도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런 뭐 이론적인 얘기 말고, 뭐 이걸 이론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이 상담 사례들이 많거든요. 실은 이런 쪽으로. 근데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장면으로 해가지고 좀 가벼운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